는 22, 23, 24도 정답률이 막 70%까지 올라가지 않고 막 50% 이 정도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21번은 겁나 어려웠고 21번이 왜 어려웠냐면 내용은 쉬워. 내용은 쉬운데 선택지가 너무 철학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21번 보니까 번아웃이 아직 마지막 말을 안 했다라는 소리는 아직도 번아웃이 할 말이 더 있다죠. 나 아직 할 말 다 안 했다. 아직 할 말 남았다 이 말이잖아. 근데 번아웃이 할 말이 남았다는 소리는 뭐야? 이게 뭐지? 번아웃이 할 말이 남았다? 아직도 번아웃을 더 해야 된다 이 소린가? 선생님이 이것만 보고 그렇게 느꼈어. 번아웃이 아직 할 말을 다 안 했다라는 소리는 번아웃이 아직 할 말이 더 있다. 그러니까 나 아직 번아웃 된 거 아니다. 나 더 번아웃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했거든. 그래서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정도는 감을 잡았고 그 위에 줄 읽었더니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대.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나 요즘 번아웃이야.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번아웃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데 without being burned out이래. 번아웃 안 됐는데 번아웃이라고 말을 한대. 아직 번아웃이 다 안 됐구나. 번아웃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100%가 돼야 번아웃인데 이 사람은 한 60%밖에 안 됐는데 나 번아웃이야 라고 말을 하나 봐. 아직 번아웃 안 됐는데 100%가 돼야 번아웃 된 건데 아직 다 안 됐는데 번아웃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아웃이 아직 마지막 말이 남았다라는 소리는 아직 번아웃이 될 여지가 더 남았다. 내 생각이 맞았네. 거의 내 생각이 맞았네? 조금 반갑더라고. 그리고 그 더 위에 한 줄 읽어보니까 thinking about, 생각해봐. 번아웃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래. 스펙트럼이 뭔지 알죠? 스펙트럼. 요렇게 했을 때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여기는 빨, 여기는 보이지만 빨강과 주황 사이에 어중간한 부분이 있잖아. 이거 빨강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Those who claim 번아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debilitated 쇠약하게 하단데 그치? 나시니까 나 번아웃이야 라고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번아웃은 안 된 거죠. 그 사람들이 are simply dealing with a partial. 그 사람은 partial이니까 일부만 번아웃이 된 거지. 일부만. 아직 100%가 아니고 또는 less severe 폼이니까 아주 심한 정도가 덜한 번아웃이구나. 지금 똑같은 말을 2번, 3번 하고 있다. 번아웃이긴 번아웃인데 100% 번아웃은 아니고 한 50, 60% 정도 번아웃이라는 소리인 것 같아. 그럼 그 말은 뭐야? 아직도 번아웃이 더 될 여지가 있다겠죠. 그렇지?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빈칸 문제 풀 때는 찍먹을 위하여 앞에를 읽어잖아. 첫 번째 문장을 balance the need for breadth. 넓이, breadth 넓이죠. and depth 깊이. 넓이와 깊이를 균형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균형 맞추기 위해서 to가 앞에 나오고 콤마가 나오면 위에서잖아. 우리는 가로와 세로 넓이와 깊이를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넓이와 깊이가 뭐냐면 넓이는 내가 번아웃 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정도. 나 오늘 번아웃이야 라고 느끼는 거. 깊이는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 이거 두 개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O2가 해야 한다. 지은이의 주장이죠. 지은이의 주장.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Think of A as B죠. Think of A as B인데 not이니까 A가 아니라 but B다. 이거죠. 우리는 번아웃을 뭐가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또 나왔네?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 나 오늘 번아웃이야. 너는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 오늘 번아웃 50%야. 번아웃 60%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 빈칸 위의 문장이랑 똑같죠? 스펙트럼이다. 번아웃은 번아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번아웃이 어느 정도냐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번아웃이 마지막 말을 안 했다는 소리는 아직도 번아웃 할 말이 있다. 번아웃이 아직도 더 될 여지가 있다 이거네요. 오케이? 그럼 그거를 찾아가 볼게요. 아직 번아웃이 덜 됐다. 번아웃이 더 생길 수도 있다. 더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몇 번이냐면 여기에서 함정이 1번이 함정입니다. 번아웃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이 아직 끝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아직
번아웃이 덜 됐다. 그래서 1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직 번아웃이 끝에까지 도달을 안 했다. 그럼 아직 번아웃의 여지가 더 있네? 해서 1번 할 수 있는데 함정이 퍼블릭 디스커션이잖아. 대중적인 토론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중적인 토론이 아니라 이거는 작가의 생각이죠. 작가가 봤을 때 사람들은 나 번아웃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데 번아웃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봐서 내가 어느 정도 번아웃이 됐는가를 얘기하자 그죠. 그래서 대중적인 토론이 결론이 안 났다가 아니라 이건 작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1번이 정답 같이 보여요. 근데 함정이었고 또 몇 번이 함정이냐면 3번은 함정 아니죠. 3번은 함정은 아닌데 all or nothing 크라이테리아가 뭐니 얘들아.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 나 번아웃이다? 나 번아웃 아니다. 이 기준은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다. 번아웃에. 이 사람은 아까 뭐 아니면 도다? 아니라 그랬죠.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정답과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니 근데 3번을 고를 수도 있어. 왜? 나 번아웃이야. 아니야. 3번 고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not을 하잖아? not을 쓰면 3번이 정답이죠. 뭐 아니면 도는 번아웃에다가는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럼 3번이 정답이죠. 근데 not이 없기 때문에 3번은 정답과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은 또 왜 함정이냐. 번아웃의 정도가 만들어진다. 개인적인 인식에 따라 즉 인서는 번아웃을 심하게 느끼고 명신이는 번아웃을 조금 느끼고 그런다. 이게 아니죠 지금. 사람마다 다르다가 아니라 번아웃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 번아웃이야 라고 하는데 아직 번아웃이 덜 됐다 이거죠. 그래서 5번도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정답 같지만 함정이다. 그래서 2번 아직도 있다. 여기서 룸은 방이 아니라 여지, 공간 뭐 할 여지가 더 있다. 더 큰 정도의 이그조스천이 번아웃이죠. 번아웃을 이그조스천으로 바꿔 말했죠. 번아웃이 될 정도가 아직 더 남았다. 아직 덜 됐다. 너 번아웃 덜 된 거다. 됐니? 여러분 왜 다른 것들이 오답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선지 분석 꼼꼼하게 해보면 되게 많이 실력이 이렇게 정답을 골라내는 눈이 생겨요. 나 2번 맞았으니까 이거 왜 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22, 23, 24 다 맞으셨어요? 잘하셨어요. 22, 23, 24 틀린 거 없어요? 우리 미주는 저기 없어가지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정연이 뭐? 23번. 이거 그래요. 23, 24번 오답률이 10명 중에 4명이 틀린 거였는데요. 내용은 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답 선지만 분석해 줄게. 23번 주제는 어디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니까 많은 쇼핑객들은 개념에 끌린다. Buying and eating food.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연관지어서 먹고 사는 것을 이거를 끌린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자연과 연관해서 먹고 사는 거를 여기에 끌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에서 온 거야. 오, 그래 하면서 뭔가 그거 더 끌린다 이거죠. 막 인간이 만든 거야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에서 온 거야. 이거를 보니까 뭔가 자연이 연관돼. 그러면 우리 뭐처럼 느껴지지? 얘는 뭔가 이렇게 갓다움, 뭐 신선한 막 이런 거 뭔가 자연이 연관되면 그거를 사람들이 더 끌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광고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광고들이 주장을 해요. By the ad 광고가 주장을 해요. 우리는 자연에서 온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에 소비자들이 끌리는데 이것들이 여기 while이 나왔잖아. while은 반대로니까 자연에 우리는 끌리지만 우리 자연이에요 라고 광고가 한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자연이 아니다. 이제는 갓다움이라고 해서 진짜로 갓다운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는 자연이 아니다. 어떤 자연? 그 음식을 만들어낸 진짜 자연하고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하고 뭔가 이제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필기를 했어요. 광고 속 자연. 광고가 말하는 자연과 원래 자연,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자연 이거 두 개가 더 이상 같지 않다.
더 이상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얘네들이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 인디드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얘네들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하고 다르다 그랬죠. 광고가 주장하는 그 자연은 그냥 단지 뭐일 뿐이다? 음식 부산물이다. 온리 나오면 거의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오직 광고가 부착한 것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 아니다. 그냥 광고의 부착물일 뿐이다. 광고가 그냥 자연이라고 한 것뿐이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이라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겠죠.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다르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그래서 이것이 돼버렸어요. 분리가 돼버렸어요. 내가 아는 자연과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분리가 됐어요. meaningful association.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의미 단위로 연상되는 거. 그 자연이 두 개가 같지 않다. 분리가 돼버렸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뭐 하게 됐어요? 새로운 정의. 그 자연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놓고 거기에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새로운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새로운 정의가 출현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아예 다른 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니까 그 새로운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광고가 만들어낸 자연이라는 정의가, 그 새로운 정의가 오히려 더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에, 니즈에 서브를 더 잘해주게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데이가 그 새로운 만들어낸 자연이라는 정의거든요. 이것들이 오히려 다음에 더 잘 맞춰줘요. 누구를? 우리 소비자의 욕구를 비록 뭐지만 with pretense. 우리 pretend가 뭐지? 인척하다지. pretend가 인척하다니까 pretense는 명사겠지. 그래서 비록 친환경인 처럼 하지만, 비록 진짜로 자연인 것처럼 하지만 진짜 자연은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광고가 만들어낸 그 자연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잘 만족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첫째 줄만 보면 언뜻 보면 광고를 까는 글처럼 보여요. 광고가 자연을 악용했다 해갖고 뭔가 나쁜 뉘앙스 같은데, 보니까 그 결과 아예 새로운 정의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대요.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광고 속에서 새로운 단어, 그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다가 그냥 핵심이에요. 나쁘다 어쩌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연이가 몇 번을 골랐니? 5번 골랐니? 필요하다. 의미 있는 단어를 연관해야 된다. 광고에서 너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의미 있는 단어를 필요해! 이거 아니죠. 이거는 완전 아닌데? 이건 아니고, 너가 1번을 고르면 함정에 빠진 거야. 1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야. 우리 자연식품 하는데 진짜 그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연식품 이거를 광고하는데, 아, 저것들 자연도 아니면서 저러네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이고, 1번은 너무 가셨다. 1번은요, 자기만의 생각에 너무 빠지신 거야. 그래서 광고가 허위 광고를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러면 너무 가신 거야. 1번은 너무 가신 거.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보면 변했다죠. 뭐가 변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변해버린 거죠. 단어의 의미가 변해버렸다. 어떤 단어? 음식 광고와 연결된. 그치? 우리가 아는 자연과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이 서로 다르다 해가지고 새로운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2번 새로운 정의가 나왔다. 1번 고른 사람은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좀 빠지셨다. 나머지는 됐고, 4번은 완전 개소리죠. 다양한 방법들 나오지도 않았죠. 이런 거 완전 개소리고. 그러면 넘어가자. 24번도 어렵지 않았니? 근데 맞았니? 자, 24번은 여러분 이것만 동그라미 쳐봐. 32,000년 전 동그라미. 32,000년 전이고 주인공은 누구니? 선사시대. 프리가 미리잖아. 역사의 미리니까 역사 이전이니까 선사시대죠. 선사시대 동굴 화가들은 사용했다. 모델링 섀도우라는 걸 사용했다. 그림자를 사용해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말과 그 들소한테 볼륨감을 줄 때 그림자를 사용했대. 3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 역사가 점점 옛날부터 점점 내려오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400년 전에 아테네가 그림자가 32,000년부터 쪼쪼쪼 수천 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마지막에 결국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나왔죠? 최초로 만들었다 변화를 from 모델링 섀도우 아까 동굴벽화에서 그린 모델링 섀도우에서 to 캐스트 섀도우까지 결론은 주인공이 누구야? 그림자야. 그림자가 언제부터? 32,000년 전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쪼르르르 이렇게 사용했더라 이 내용이야. 했니? 그러면 주인공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보고 그림자가 변천사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근데 이게 우리 명신이 몇 번 골랐니? 3번. 오! 3번. 여기까지 정답이야. 여기까지 정답이야. 근데 얘 때문에 오답이야. 컨템포러리가 뭐야? 동시대잖아. 32,000년은 어떻게 할 거야? 32,000년부터 지금까지잖아. 그래서 얘 때문에 오답이야. 함정에 퐁당 빠졌어. 컨템포러리만 빼면 정답이다. 예술에 있어서 그림자를 이러면 뭐 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그래서 함정이고 5번은 독특한 생각.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생각. from 동굴화가부터로 선생님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맞아. 근데 요거 독특한 생각들이 안 나왔어. 독특한 생각들이 안 나왔어. 그래서 5번도 함정이고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동굴벽화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방법이 달랐던 거지 생각이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특한 생각들은 오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완전 개소리고 2번은 여기까지는 정답이야. 그림자를 묘사하기. 이거는 맞죠. 그림자를 묘사하기. from 뭘로서? 예술적인 관점에서 다 나왔네. 2번도 정답처럼 보여. 예술적인 관점에서 그림자를 표현하기 정답이야. 근데 누구 때문에 오답이야? 사람 그림자라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오답이야. 사람 그림자가 아니라 32,000년 전에는 누구 그림자 했다 그랬어요? 들소. 말하고 들소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다 그랬지. 그래서 2번은 정말 매력적인 게 이 인간만 빼버리면 정답입니다. 그림자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기. 그러면 정답이에요.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죠. 그림자의 여행. 여러분 이 여행이 진짜 여행이겠어요? 32,000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 여정이죠. 여정. 진짜 여행이 아닙니다. 여정. 어디? 예술에서 from 선사시대부터 onward니까 진행 중. 쭉. onward. 계속 진행 중으로 그림자의 여정. 여정이 얘는 그러면 그 과정, 변천사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어려웠다. 쉬운 문제가 그렇게 별로 없었고 그 다음 페이지는 다 쉬웠다. 그 다음 페이지는 여기는 틀린 게 있으면 안 되고 여기는 다 맞으셔야 되고 넘어가고 29번 틀리신 분? 이거 오답률 77%였다. 얘도 꽤 어려웠다. 어법치고는 몇 번 골랐어? 3번은 where? 뭐만 보면 돼? 완전 불완전만 보면 되잖아. correct answer가 필요하다. 수동태 완전. 그치? 그 다음에 4번. 댐은 복수지. 그것들을 필요한다. 자, 얘들아. 대명사가 나오면 수일치 먼저 보라 그랬고 얘는 지금 목적어 자리잖아. 그것들을 필요하다는 목적어 자리일 때는 혹시 셀프를 써야 되는가 봐주시면 돼요. 소유격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목적격일 때는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누구고 그것들은 누구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니까 giving someone a task.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보라고 주죠. 시험을 보라고 줘요. 언제? After they learn. 걔네들이 뭔가를 배운 후에 즉시 시험을 보면 그러면 그 간직도, 리텐션, 보유도, 내가 배운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정도, 그 간직하는 정도가 향상이 된다. 향상이 되는데 향상이 아니네. less 더 작게 되네. 뭐 할 때보다 giving them a slight delay. 약간 딜레이 한 다음에 테스트 보는 것보다.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오늘 방금 배웠지? 배운 거를 바로 시험 본다 하고 시험 보면 네 머릿속에 남는 게 덜하다 이거야. 그럼 언제 테스트를 보라는 소리냐면 약간 딜레이 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웠으면 약간 딜레이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딱 볼 때보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보유 간직도 정도가 덜해진다. 얼만큼 그럼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데요? long enough. 충분히 조금 한참 뒤에 시험을 봐야 된대. 얼만큼? So that answer aren't in mind. 이거 답이 뭐였지? 아, 내가 배웠나 이거? 정답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aren't in mind. 됐죠? 이거 뭐였지? 배웠는데 이거 뭐였지? 정답이 aren't in mind.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오래 지나서 테스트를 봐야 된대요. 됐니? When they need them.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구니?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누구니?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고요.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누구니? 앞에서 answer들이죠. 아, 나 이거 답이 몇 번이었지? 답이 몇 번이었지? 답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 답이 필요한데 머릿속에서 안 떠오를 정도로 충분히 좀 딜레이 되고 나서 봐야 네 머릿속에 리텐션이 좋아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them은 answer들이기 때문에 일단 복수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보니까 앞에 있는 they는 시험 보는 사람들이고 뒤에 them은 answer들이고 같지 않구나. 같지 않으니까 셀프를 안 쓴 게 맞고.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범준아 메이킹 누구 때문에 온 거니? 범준이 5번 설명해봐. 왜 ing야? 투부정사 아니야? 그럼 뭐야? 왜 전치사야? 전치사 맞아. 왜 전치사야? from A to B는 전치사 맞는데 여기서는 from A to B가 아니라 far from은 never야 never. far from 뭐뭐랑 거리가 멀다. 여기서 생긴 문제점이라는 것이 베리어가 아니라는 거야. 장애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장애물이죠. 어디에 장애물. 어디에 장애물에서 to가 전치사다. 어디에 장애물. making retrieval work. 그 문제라는 것이 이거 뭐였지? 내가 막 머릿속에서 회상하는 일을 회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다.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이 difficulty가 뭐다? 장애물이 아니라 maybe part of the reason. 이유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뭔가를 배웠을 때 바로 직후에 시험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좀 며칠 지나서 딜레이 되고 나서 네 머릿속에서 앤서가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보면 이거 뭐였지? 막 생각하면서 오히려 리텐션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됐니? 5번은 전치사의 투였다. 그러면 3, 4, 5가 아니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그럼 1번은 우리 누구지? 인서가 틀렸다 했지? 인서. 1번은 뭘 물어보고 있어? 단수. 그럼 주어 누구야? 더 어려운 회상은 머릿속에서 막 끄집어내는 거. 탄수. 수동태야 능동태야. 더 어려운 것이 그 결과 배럴 러닝을 이끈다. 능동 맞아 틀려? 맞죠? 단수도 맞고 능동도 맞아. 오케이. 그러면 1번 맞았으면 2번으로 간다. 얘는 그러면 여러분 1번도 맞았고 다 맞았으면 2번이겠지. 이렇게 해서 맞았을 거야. 왜 2번인지는 몰랐을 거야. 그치? 2번은 왜 틀렸냐면 기브는 무슨 동사냐면 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준다. 에게 을를. 그러면 학생들이 준다. 힌트를. 누구에게? 없어. 누구에게 힌트를 줘? 누구에게가 없어. 그러면 학생들이 힌트를 준 게 아니라 학생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동이야. 학생에게 힌트가 주어진다 와야 돼. 준다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학생이 힌트를 누구에게 줬지? 누구에게가 없네. about에 대한 힌트죠. about에 대한 힌트가 학생에게 주어졌다 해서 삐삐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웠다. 아마 맞은 애들도 다른 게 다 맞아서 골랐지. 아마 알고 맞은 애들 혹시 진짜 있어? 그냥 다른 게 다 맞아서 2번 골랐지. 그래, 그럴 것 같더라. 그 다음에 30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절반이 틀렸네. 30번? 30번은 대체적인 내용이 우리 아비나 뭐냐면
내면화라는 거예요. 내면화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내면화죠. 내 속에서 만드는 거. 이거는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오토노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율성. 내가 스스로 하는 거. 내가 스스로 해내는 거에 서포트를 받아야 내 내적인 게 생깁니다. 그런데 context then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 salient 뭔지 몰라도 reward는 아잖아. 보상받는 거. 엄마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용돈을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런 게 리워드가 되죠. 그럼 여러분, 엄마가 용돈을 50만 원 준다 그래서 시험 공부 겁나 하는 거, 이건 자율성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상, 외적인 거에 우리가 의존을 하게 되는 거야. 막 처벌, 벌 받기 싫어가지고 상 받으려고 막 평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셀프 이스팀, 우리 자존감을 후킹 거는, 자존감을 코를 걸어버리는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겁니다. 이것들을 컨텍스트라고 했어요.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그 사람들을 value activity as their own이 스스로잖아. 스스로 지 혼자서 자율적으로 나 혼자서 안 시켜도 스스로 하게끔 이끌지 못한다. 맞아 틀려? 맞죠? 외적인 거는 나의 자율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리스트는 우리 리틀의 최상급이야. 안 한다. 꼴찌야. 꼴찌. 안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면화라는 거는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상 주고 처벌하고 막 평가하고 이런 외적인 것들은 스스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게끔 해줄 수가 없습니다. This is not to say,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컨트롤하는 게 외적인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외적인 거 같이 이제 헷갈리지 않게 같이 해볼게요. 이 외적인 게 그러면 don't work, 효과가 없다는 소린가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외적인 게 여기서는 work가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로 쓰였죠. 그러면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하게끔 할 때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긴 해요. 그 다음에 rather, 오히려 뭡니까? 더, 이거는 현저하게 외적인 컨트롤만 하게 됩니다. over, 누구보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외적인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이 사람이 외적인 거를 더 비교급할수록 더 비교급해진다고만?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뭐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조절을 당합니다. 외적으로 규제당합니다. 오와 뒤에 뭔 내용인지 몰라도 같은 내용이겠구만. 그치? 그래서 자꾸만 외부를 이렇게 영향을 줄수록 너는 외적인 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sequently, 그래서 그 사람은 develop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 그 행동에 대하여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거나 이런 거를 한다 안 한다? does not develop이니까 그러한 가치관이 안 생긴다. 왜? 남이 시켜서 했으니까 안 생긴다. but 대신에 뭐 하게 된다? 여기 나왔죠? dependent on, 뭐 하게 된다? 의존하게 된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대의 법비, 내가 스스로 이런 가치관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존하게 된다. 어디에? 외적인 거에만 너무 의존하게 된다. thus, 그래서 부모가 reward, 이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이죠. 막 벌 주고 상 주고 막 이런 것들, 숙제하라고 이런 외적인 것을 하는 부모는 더 많이 have a child, 이런 자녀가 생긴다. 어떤 자녀? does so, 하긴 하는데, 자녀가 하긴 하는데 오직 이 외적인 걸 줄 때만 한다. 너무 외적인 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컨트롤들이 drive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이거 뭐예요? self-responsibility.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스스로 책임지는 거를 외적인 것들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안 돼. 외적인 것들은 너무 강압적으로 외부적인 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이것들은 아까 우리 자율적인 거였는데 이거가 생기지 않아요. acquisition이 뭐야? acquire가 얻다잖아요. 그치? 이 자율성을 얻게 만든다 틀렸지. drive가 만든다잖아요. 자율성을 얻게 만든다가 아니라 방해한다겠죠. 자율성을 얻은 거를 방해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뭐니?
대안책으로 그거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이 이유를 제공해줘. 너가 왜 해야 되냐면 하면서 리즌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또 감정적으로 너 힘들지 막 하면서 이해를 해주고, 너 힘들 거야. 그래도 막 극복을 해야 돼. 막 이런 거를 이유를 말해주는 부모. 또 외적인 거를 많이 쓰는 부모와 안 쓰는 부모. 그치? 여기는 아까 이유를 들어주는 거고 대안책이라 했으니까 이 강압적인 외부의 반대말이겠죠. 외적인 거에 반대말이니까 내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하는 부모죠. 그래서 여기는 미니멈이 잘 썼죠. 외적인 거를 최소한으로만 쓰고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부모는 더 많이 그 아이의 willingness, 그 자발성을 cultivate, 키워준다. 그래서 결론은 스스로 하게끔 해라. 자율성이 생기게 해라. 외적인 거 별로 그렇게 효과가 덜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31. 맞은 사람 손 들어봐. 31번 맞은 사람. 한 명? 그치? 이거 오답률이 84%였어. 진짜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좀 문제였죠.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움이, 자, 미디움이 뭐니 얘들아? 미디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지. 디지털은 알겠는데 미디움이 뭐지? 미디움이 아닙니다. 미디움은 빈칸이 아닙니다. 미디움이 얘들아 매개체. 매체라고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매체는 빈칸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디지털은 알겠는데 다른 거는 전혀 감이 안 와? 그러면 빈칸 앞에 뭔 말이 있잖아. 그럼 일단 빈칸 앞에를 읽고 단서는 뒤에 나오나? 일단은 찍먹을 해봅시다. 네가 what is meant by 디지털이라는 거를 보호를 해야 돼. 내가 보존을 해야 돼. 뭔가 보관을 하고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네가 이스태블리시 확립하려고 해. 디지털 보호라고 의도된 걸 네가 뭔가 만들려고 해. 디지털 보호를 하려고 해. 그럴 때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우리가 어드레스, 다뤄야만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다. What are you trying to preserve? 도대체 네가 보관을 하겠다는 건데, 보존을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뭘 네가 보존하겠다는 거니? 디지털에서 보존을 하겠다는 건데 뭘 보존을 하겠다는 거니? 이거를 물어봐야 한다. 이것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확실하다. 아날로그는 아까 디지털이랑 반대잖아.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분명하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보 내용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물리적인 매개체. 여기 매개체 나오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날로그 책의 정보가 고정되어 있죠. 그럼 내가 정보를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 뭘 보관해야 돼? 책을 보관해야지. 책이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 책을 보관해야 돼. 이제 조금 감이 와. 아날로그는 그 매개체가 소중해. 이 속에 얘가 정보가 다 들어있어. 책 속에 정보가 다 있어. 그러니까 즉 매개체 이꼴 정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관을 해줘야 돼. 얘를 보존을 해줘야 돼. 근데 디지털 시대는 달라. 디지털 시대는 같지 않아. 매개체가 정보가 아니네. 그럼 여기에 정보인가? 매개체가 정보가 아닌가? 그럼 이 정보와 관련된 거를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날로그 시대는 책이 정보야. 그러니까 책이 썩어버리거나 책이 도난당해버리면 그 정보가 분실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매개체를 보호를 해줘야만 했어. 그런데 디지털은 안 그래. 왜? 디지털에서는 그 매개체가 정보가 아니거든. 하고 보니까 내 생각이 맞나 볼게. 이건 내 생각이야. 여기까지. 비트 스트림 있죠? 300비트, 500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트 스트림이 look the same, 똑같아. 컴퓨터한테는 리가드리스 오브 상관없어. 매개체가 뭔지. 매개체가 플로피 디스크로 컴퓨터한테 읽냐, USB로 읽느냐, 뭐로 읽느냐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봤을 때는 스트림이 똑같아. 이 매개체로 뭐 하는데? 컴퓨터가 리드, 그 정보를 읽는데 그 매개체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디지털 시대에는 매개체가 중요하지 않아. 아까 얘는 아날로그 시대는 중요했어. 이 책이 사라져버리면 정보가 사라지니까. 근데 아날로그 시대는 안 그래. 왜 안 그래? 상관이 없다니까? 디지털 시대는 상관이 없어. 매개체가 USB냐, 디스크냐, 하드디스크냐, 상관이 없어.
왜? 이 피지컬 캐리어가 뭐야? 이게 매개체죠. 물리적인 캐리어가 이 매개체죠. 예를 들어 USB라고 합시다. USB 안에 정보가 들어있다고 쳐봐. 이때 USB가 매개체가 되는 거야. USB가. 그 물질적인 캐리어 USB는 필요하겠지. 당연히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옮기려면 USB가 필요하겠지. USB 필요하지만 as long as는 만약에 뭐뭐 하는 한이잖아. 그 소스. 소스 미디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만 있다면 비트 퍼펙트 카피본, 복사본이 만들어질 수 있어. 싸게, 쉽게. 다른 장비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는 거. 오리지널 캐리어 나왔죠. 오리지널 캐리어가 이 매개체죠. USB를 보관해야 돼. USB를 보호해야 돼. 이런 것들은요. USB를 왜 보존하지? USB 매개체를 보존한다는 것은요. 중요성이 디미니싱, 줄어들어요. USB는 그냥 껍질일 뿐이에요. USB는 매개체는 껍질이에요. 얘하고 정보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아까 아날로그 시대는 매개체가 이꼴 정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는 매개체가 정보가 아니에요. 왜? 카피가 겁나 쉬워. 카피가 겁나 쉬워. 그래서 여기는 내 생각했던 게 맞네. 매개체가 즉 정보가 아니네. 매개체와 정보가 같지 않네. 그러면 그걸 찾으러 갑니다. 정보가 근데 없어. 정보는 없지만 같은 내용이 있어. 몇 번이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내가 읽고 싶은 자료겠죠. 내가 원하는 자료, 내가 읽고 싶은 자료, 정보, 메시지가 3번밖에 없어요. 1번 다들 2번 아니면 1번 골랐을 것 같아. 4번, 5번은 설마 고르지 않았겠지. 1번, 2번 애들이 많이 낚였을 것 같아. 매개체가 이걸 전달해 주네? 전달해 주니까 플랫폼하고 고른 사람 손 들어봐. 그치? 그 사람은 앞에 낫을 안 본 거야. 낫을 안 본 거야. USB는 플랫폼일 뿐이야. 옮겨주는 매개체일 뿐이야. 옮겨가. 이 컴퓨터에서 저기 컴퓨터로 옮겨가는 플랫폼이죠. 낫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저장? USB에다 저장을 하는가? 이 사람도 낫을 안 본 거야. 매개체가 저장고는 아니다. 저장고는 아니다가 아니라 매개체가 정보가 아니다. 얘 많이 어려웠다. 이게 아마 오답률 1위였다. 오답률 1위. 근데 오히려 단순하게 아까 오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쉬웠어. 아날로그 시대는 책이 정보지. 근데 디지털 시대는 디스크가 정보가 아니지. 그러면 정보 플랫폼 아니고 얘밖에 없네. 이렇게 되게 좀 난 단순하게 풀었거든. 근데 깊이 생각하면 어려웠던 것 같아. 그 다음에 32번. 32번. 다 맞았어? 틀렸어? 32번. 얘는 반반이 맞고 틀린 문제였어요. 반반이 맞았어요. 자, 얘는요, 보니까 더스가 나오네. 그래서, being creative. 창의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사실은요, 주로 어떨 때 나오냐면, 여기 앞에 통념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겁니다. 막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 아니면 말고. 능력.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능력. 즉 여기는 생각하는 능력이죠. 창의적인 걸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쓸모가 없대요. 아이디어를 생각만 하면 쓸모가 없대요. if 이 아이디어가 네가 아무리 창의적인 걸 생각해도 죽어버려. 아이디어가 얘들아 조용하게 죽어버렸다는 소리는 뭐야?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소용없대. 그거 아무리 창의적이도 소용없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답 나오지 않았니? 창의적이라는 건 뭐를 해야 된다? 생각도 하고 플러스 뭐도 해야 된다. 그거를 실행도 해야 된다. 이거 아닌가? 여기서 거의 정답 거의 90% 나왔어. 생각만 하고면 얘는 죽어버리는 거래. 소용이 없대. 그럼 실행을 해야겠네. 뭐 이거를 들어. 이거 딱 있어. 이게 몇 번에 있어? 아빈이 찾아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실행을 해야 한다. 실천을 해야 된다. 뭐 그거 나온 걸 찾아. 그렇지.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다. 그걸 실천해야 돼. 왜? 정답이요. 2번은 얘 때문에 오답이야. 창의적이라는 거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는다. 얘는 그리고 1번입니다. 1번. 정답이었어요. 그다음 33번. 33번 틀리신 분? 꽤 많죠. 33번. 33번? 얘 왜 틀렸어? 얘 왜 틀렸어? 얘는 별로 오답률 안 높았는데? 일단은 빈칸이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서 쭉 봐. 환경이 주인공이구만. 환경이 play a role, significant니까 중요하대. 환경이 중요해. 어디에서? meaningful internal process. 또 나오네. 내적인 과정. 내적인 과정이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과정에 환경이 내적인 거에 중요하다? 환경이 외적인 건데? 외적인 게 내적인 거에 중요하다? 이 소린가 봐요. subjective experience. 어디에? 여기에. 다시. 내가 왜 물결을 쳐놨지? 결론은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어디에? 너 주관적인 경험에. 주관적인 경험에. 그리고 환경이 작동을 한다. 커플이다. 커플. 환경 플러스 너의 주관적인 경험 두 개가 커플이다. 쌍이다. 외적인 것과 너의 내면의 주관적인 경험이 커플이다. 두 개가 쌍으로 결합한다. 이 커플 시스템이 쌍쌍이가 can be seen as complete cognitive system. 완전한 인지 체계가 된다. 즉 외적인 것과 네 주관적인 거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인식 시스템을 이룬다. 오케이. In its matter, subjective experience extended into the external environment. 밑줄 쫙 쳐봐라. 무엇이 뭐가 된다? 무엇이 뭐가 된다? 빨리빨리 여러분이 맞은 사람도 해석을 열심히 해주세요. 뭐가 된다? 주관적인 경험이 내 내면의 것이 어쩐다? is extended. 확장된다. 어디로? 외부 환경으로. 즉 내 개인적인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어디까지? 외부 환경으로 영향을 준다 이 소리죠. 확장이 된다는 소리는. And vice versa가 뭔 말이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외워놔. vice versa. 반대도 그렇다. vice versa.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 환경이 개인한테 영향을 준다네. 그러면. 그치? 내 개인이 외부에도 영향을 주지만 외부 환경이 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소리네. 그래서 네가 뭔지 모를까봐 땡땡 하고 보충 설명해 주잖아. 안 읽어도 나 내용 파악 다 됐어요 하면 땡땡 뒤에 거 안 봐도 되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읽으라 그랬죠. 외부 환경이. 그치? 외부 환경이 누구냐면 such as 얘네들이야. 얘네들 외부 환경, 제도적인 법, 장치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너의 멘탈은 내 내부적인 거잖아. 그치? 이 외부적인 법이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이 너의 정신 제도가 된다. 외부적인 게 너 내면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너의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그것이 어쩐다? 외부적인 것이 지금 반대니까 개인 경험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줬는데 반대니까 외부 환경이 너의 개인 경험에 주관적인 거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인가 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거의 정답 다 나왔는데 여기 뒤에서 이제 내 생각이 맞나 확인해 보는 거야. 이 주관성이라는 거. held belief.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내가 믿음, 가치관을 가지고 왔잖아. 이런 건 다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것이 attain the status of objectivity. 객관성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내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이 된다. 뭐 하면?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가치관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 되는 거다. 객관적이 되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는 훈련을 hard-nosed healthcare rationalist건 우와 이 사람이건 우와 저 사람이건 네가 이 사람이건 과학자건 이 사람이건 상관없이 연구 결과 중요하죠. 연구 결과 보여준다. 우리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참 나왔죠? 우리의 결정은 주관적인 거죠. 우리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누구한테? 외부 환경이겠죠. 맞네. 다양한 제도적인 관습. 외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내 경험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외부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나왔네요. 아까 위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인 게 외부에도 영향을 주지만 반대도 그렇다 그랬죠. 반대도 그렇다니까 외부 환경이 개인한테도 영향을 준다. 됐어?
근데 뭐 할 때? 결정 내릴 때. 그러면 찾자. 외부 환경이 개인의 결정 내릴 때 영향을 준다가 몇 번이에요? 외부 환경이 아까 앞에가 이제 외부 환경이 나왔어요? 그럼 동사에 들어갈 말은 뭐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개인의 뭐 결정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를 찾아야죠. 여기가 앞에가 이제 우리가 앞에가 외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가 몇 번이에요? 딱 나왔죠? 1번. 영향을 준다. 주관적인 경험과 여기 해결책이 이제 결정이겠지. 됐니? 이거는 2번은 왜 오답이냐면 serve as 외부적인 환경이 serve 역할을 한다. 옹호자가 된다. 주장자가 된다. 독립적으로 결정하라고가 아니었죠. 그래서 2번은 인디펜던트 때문에 오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포지션, 사회적인 경험을 위치하게 해준다. 외부적인 환경이 너의 사회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인지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거는 아까 어디서 보니까 커그니티브가 보이드라에서 갖다 쓴 거고요. 4번은 compris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환경에 대한 너의 해석이 주관적으로 구성한다. 이 말은 환경에 대한 해석을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환경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으로 다 달라진다. 5번은 촉진한다. 우리의 주관적인 건설을 촉진한다. 즉 주관성이 커져버린다. 외부 환경이 우리 주관성을 치워버린다. 다 뭔가 약간 조금 얼뜻 키워드들이 한 개씩은 들어가 있지만 정답은 빼박 그냥 1번이었다. 외부가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됐어요? 그 다음에 34번. 정답 오답률 3위였습니다. 얼른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but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럼 앞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나 봐. 그치? This is 이것은 not to say 이런 말은 아니다. 완전히 통일성이 있다는 건 아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건 아니다는 소리는 뭐야? 통일성이 없다.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것과 in this regard, 이것과 관련하여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은 통일성이 없다라는 소리죠. 통일성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야. 이 말은 통일성이 없다는 소리죠. There may be occasional, 그렇지. 통일성이 없으니까 불일치가 생기겠지. 완전히 통일은 아니야. 완전 통일은 아니고 가끔 불일치가 생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듣는지 그 톤, 음량, 높낮이, tonality or meter of piece. 피스에서 톤하고 피스 나온 거 보니까 작곡, 음악인가 봐요. 음악의 그 톤과 그 음악의 미터, 높낮이 이런 걸 우리가 들을 때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통일하진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니까 반전이죠. 그럼 통일성이 없다의 반전은 뭐야? 통일성이 없다의 반전은 통일성이 있다겠죠. 완전히 통일성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야. 가끔씩 불일치가 있어. 그러나 나는 믿어. 통일성이 있다고. 그치? 통일성이 있다. 근데 이제 찍먹을 위하여 읽어보니까 어디 왜 자꾸 통일이 나오냐면 뮤지컬이네. 음악적인 행동이나 음악에 대한 인식, general way, 일반적으로 봤을 때 뮤지컬 행동이나 뮤지컬 인식에 대한 거를 누가 모델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는 모델이 뭐야? 모델이 거의 표본이잖아. 표본, 모범. 그거를 만들려고 해. 이것이 어려워. 즉 본을 만들기가 딱 얘를 대표로 하나 딱 이게 음악이야. 이것이 음악이야. 이렇게 모델로 딱 만들기가 어려워. 왜? 어떤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클래식이요. 어떤 사람은 락이요. 어떤 사람은 팝뮤직이요. 다 다를 거 아니야. 모델을 딱 정할 수가 없어. 어려워. 왜? 사람마다 다 달라. 모델을 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야. 그런 내용이 쭉 읽어보면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음악학교를 가도 음악학교에서도 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뭐야? 완전히 통일성이라는 거는 없어. 완전히 통일성은 없어.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그래도 나는 믿어. 어느 정도 통일성은 있다. 그거를 찾으러 갑시다.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다. 가 몇 번이야? 어느 정도 통일성은 있다. 내용은 알겠는데 선지가 어려워. 그치? 그럴 때는 아닌 거 먼저 없앱시다. 우리의 헌신, 내로우, 좁히려고 한다. 이 차이점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그 차이점을 좁히려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나온다. 즉 우리는 차이점을 좁히려고 헌신할 것이다. 2번 근본적인 뮤지컬 행동들이 커뮤니티 우리 지역단체 안에서 커진다. 발전한다. 근본적인 뮤지컬 행동들이 우리 지역단체 안에서 발전한다. 통일성이 있다를 찾아야 돼. 3번 이 다양한 생각들이 풍부하게 해준다. 공유된 뮤지컬 경험을. 4번 커머널리티가 뭐야? 커먼. 그렇지. 흔한 거니까 공통점이죠. 공통점이 between us, 우리들 사이에 다 사람들이 다른데 우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공통점? 4번인가? 통일성? 4번인가? outweigh가 뭐야? outweigh. 선생님이 이거 그때 해줬다잉. 25 수특에서 해줬다잉. outweigh. 주아야 override. outweigh가 무게가 더 나간다. 비중이 더 크다잖아. 그러니까 통일성이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무게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래도 공통점은 있다. 4번이네요.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 공통점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공통점이 더 크다. 5번은 다양성이 rather than uniformity.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하다. 5번은 완전히 정반대고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 아니었고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다를 찾아야 되는데 통일성을 아까는 유니포미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5번 고른 사람은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유니포미티가 아까 있던데 해가지고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됐니? 그래서 유니포미티를 여기서는 커머널리티로 이렇게 바꿔 말했다. 어려웠어요. 34번 어려운 문제였고요. 35번은 쉬웠고요. 35번은 쉬웠으니까 넘어가고요. 36번이 오답률 1위였다. 아깝게 오답률 2위고 얘가 오답률 1인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어이없어. 이거 맞은 사람 있니 혹시? 우와! 희찬이 맞았어? 네. 이러길래. 야 범준이 호선이 이거를 봤다니 대단한데?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정답이 애들이 다 A가 하나면 제끼고 가잖아. 제끼고 B, C 중에 고르잖아. 그래서 오답률이 86%였지 어려워서 86%는 아니었어. 지금까지 여러분 A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정답인 게 2007년도인가 한 번, 수능에서 한 번,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에서 한 번, 딱 2번. 근데 상우고 선생님이 허를 찌르게 너네 2학년에서 그랬나 1학년에서 그랬나 이 순서 문제에서 얘가 하나인데 이거를 정답으로 내신 적이 있어. 상우고에서. 그래서 얘는 자 꼬랑지만 봐볼게요. 산불이죠. 산불이 자연적인 거래.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대요. 근데 일부러 세팅한대요. 인텐셔널이 일부러잖아요. 산불을 일부러 한대요. 왜? 그 경관을 매니지 관리하려고. 근데 그것이 프랙티스 했다는 얘들아 연습했다가 아니라 실행된 거죠. 그 일부러 산불을 놓는 게 실행되었다. 누구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거 딱 보셔야 돼요. 포밀레니언이니까 수천 년 동안이니까 옛날에 그랬다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가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아까 우리 그림자 봐봐. 32,000년 나온 순간 시간의 흐름이구나. 감 잡으셔야 했듯이
수천 년 동안 그랬구나.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그리겠구나. 네가 그거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이런 내용인가 봐. 그러면 A, B, C 중에 올드 이야기가 있으면 걔가 먼저겠죠. 올드 그 다음에 뉴가 나오니까. 그런데 A를 읽어봤더니 그러나 그 패턴이 불타는 패턴이 스톡맨이 누구지? 맨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인간인데 스톡맨이 introduced 소개한 여기서 소개가 아니라 불질른 거겠죠. 얘네가 도입한 그 불타는 패턴이 여기 나왔네. 이전 거랑 달랐다. 이전 거랑 달랐다니까 이거는 현대 불지르기야 옛날 불지르기야? 현대지. 그럼 A가 현대니까 B 아니면 C 중에 올드가 있나 보자 하고 이제 찾으러 갔겠죠. 그쵸? 현대는 그 불지르는 패턴이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하고 어떻게 다른데? 하고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로 갔더니 비록 풀들 잔디 풀들이 최초의 종류의 식물들이다. To recolonize. colonize가 식민지로 만드는 거잖아. 이 땅은 내 땅 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거니까 풀들이 거기를 완전히 차지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리가 들어갔네. 다시 차지해버렸다. 잔디들이 다시 차지하려면 그 전에 잔디가 싹 사라져야지. 사라졌다가 다시 차지해야겠지. 오케이? They were soon.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현 조심하자. 그 풀들이 succeed 당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풀들이 성공당했다. 이상하잖아. succeed 뜻 두 개 뭐예요? 성공하다. 또 하나. 연속하다, 계승하다가 있죠? 여기서는 계승하다, 연속하다야. 그래서 풀이 먼저 거기를 쫙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들이 계승되었다라는 소리는 follow 되었다. 즉 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나왔다? 나무들이 막 거기를 우거지게 막 이렇게 차지했다. 불 지르니까 폐허가 되겠지. 폐허가 되면서 잔디가 먼저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들이 쫙 차지하나 봐. 비가 먼저 오는가? 비가 올든지 뉴인지 모르겠네. 올든지 뉴인지 잘 모르겠네 하고 봤더니 C를 보니까 그 어린 새싹들이 하고 나오죠. 새싹. 그 어린 새싹들이 그럼 여러분 아까 네모칸 봐봐. 네모칸에 일부러 불을 질렀는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불을 질러 왔다라고 끝났죠. 그 어린 새싹이 연결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C가 먼저 올 수 없죠. 그래서 B 이랬을 거야. 대부분 다 B로 갔을 거야. 그러면 새싹이 나오려면 B의 꼬랑지하고 A의 꼬랑지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라난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게 자라난다가 어디에 있냐면 A의 꼬랑지에 뭐라고 나와 있니? 촉진한다. 새로운 식물이 성장하게끔. 그치? 다음 봄에 불이 난 다음에 새로운 새싹이 자라난다고 나왔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싹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 다음에 C가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A, C, 1번. 나가리 시켰던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왠지 얘는 한나니까 2번 같단 말이야. 2번 같은데 B로 먼저 오니까 이제 불을 질러. 풀들이 제일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나 about 유일한 전략으로 그것들이 다시 자라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 불 지르는 것이다. 이미 불을 질렀는데 이것들이 더 많이 자라버려. 그러니까 또 불을 또 지르는 것이다. using fire, 불을 사용하여 컨트롤하는 것이다. 불을 냈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버려. 그러니까 불을 또 낸다. B가 먼저라고 선생님도 처음에는 생각했어. A가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A 다음에 C가 오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연결을 해놨냐면 여기 아까 얘네들은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불을 질러 왔는데 그 옛날 불 지른 거랑 요즘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 옛날부터 불 질러 왔는데 옛날 불 지른 거랑 요즘 불 지른 건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불을 질러서 이러한 경치를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데 얘네를 싹 치워버려. 봐봐. 여기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보면 얘들아 다시 그 땅을 지배하려면 그 전에 뭐가 어째져야 돼?
풀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했다 하려면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풀들이 사라졌다가 와야지. 풀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차지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A에 보면 불을 냅니다. 불을 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clear. 청소해버립니다. 이 초목들을 싹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린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죠. 그치? 다시 차지하려면 그 앞에 어째야 된다고? 한번 사라져야 된다고. 사라져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싹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차지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 B에 보면 여기 봐볼게요. 그들이 어디 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C를 보시면 그들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거든. 근데 동물들이 왜 다시 돌아오냐면, 돌아오려면 어째야 돼? 그 앞에 동물들이 떠나야겠죠. 떠나야 돌아오는데 A에 그게 나옵니다. A에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불 지르기 전에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동물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A 다음에 C가 오는 단서도 여기 새싹들도 찾을 수 있지만 이 동물들로도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동물들이 돌아오려면 어딘가를 먼저 떠나야 된다. 그래서 A, C가 확실한데 B를 앞에 올 것이냐 뒤에 올 것이냐지. 근데 B에 아까 요거 리의 단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전에 사라져야 된다 해서 36번이 오답이 86%인 이유가 A가 하나인데 정답이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잠깐 쉴까? 37, 38, 38번은 안 할 거고, 잠깐만 그럼 쉬었다가 나머지 하고, 내가 이제 하고, 자, 38번은 쉬워서 넘어가고, 37, 89.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라고 나와서 a number of가 많다죠. 뭐가 많다, 다양하게 있다, 몇 가지가 있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그게 뭔데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for example이 B가 먼저 나오죠. 그치? 휴먼 관리 관습.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인간 자원 관리 관습이잖아. 인간 자원이니까 인간을 관리하는 관습들이 많다. 그게 누구냐면 예를 들면 너가 성과를 잘하고 있나 없나 평가한다. 또 잘한 애는 보상을 준다. 이것들이 이거에 대한 그 관습들이죠. 많은 관습들이 있는데 그 관습들에 얘 C가 B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들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B에 나오고,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그들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네가 할 일은 걔네들의 역할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이 누구냔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B의 꼬랑지에 있나 C의 꼬랑지에 있나 찾아야 돼. 근데 봤더니 C의 꼬랑지에 누가 나와? 인간 리소스 디벨롭먼트 프로페셔널들이 나오죠. 인적 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사부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이 러닝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 얘네들이 평가자가 아니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다? A에 있는 그들이 누구다? 이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이런 인사부 전문가들은 평가자가 아니라 러닝을 촉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러닝을 촉진하려면 어째야 돼? 보조를 해줘야죠. 상담을 해줘야죠. 충고를 해줘야죠. 조언을 해줘야죠. 됐니? 그래서 C 다음에 A, B, C, A. 어떻게 보면 쉽고, 그치? 그래서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그들이 누구지? 그들을 댈 만한 사람, B의 꼬랑지, C의 꼬랑지에서 그들만 찾아줬어도 거의 쉽게 후딱 풀 수 있던 문제였고요. 38번은 에브리바디 쉬웠어요. 에브리바디 쉬웠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this active involvement. 39번도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오답률이 77%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 액티브 참가라 했잖아. 이 액티브 참가했으니까 앞에는 뭔가 액티브하게 참여를 했겠죠. 이 액티브한 참여가 provide basis for depth. 깊이를 준다. aesthetic processing. 그런 미적인 과정에서, 미적인 처리에서, 미가 aesthetic이 미 아름다운 거, 미적인 과정에서, 그리고 reflection, 반영, 반사, 숙고. 여기는 깊이를 더해준다니까 여기에는 뭔가 숙고를 할 수 있게, 곰곰이 성찰을 할 수 있게, 뭐를? on the meaning of the work, 그 작품에. 작품의 아름다운 그런 거를 감상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 작품을 숙고하는데, 성찰하는 데 있어서 깊이를 준다. 뭐가? 이 적극적인 참여가. 그럼 앞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나와줘야겠지 하고 봤더니 1번 보니까 뭔 내용이냐면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에서 그림 이야기였어요. representation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그림. 매우 보여주는 그림은 고지고대로 다 보여주는 그림. 이건 고양이네. 이건 꽃이네. 누가 봐도 딱 보이는, 딱 알 수 있는 그런 매우 뭔가를 보여주는, 표현을 해주는 그림에서는 뭐 플레이, 연극과 스토리에서는 포커스가 그냥 서브젝트, 그 그림 대상입니다. 그림 대상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현실과 그냥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렇게 별로 크게 내가 적극적으로 그 그림을 감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꽃, 고양이 너무 똑같거든요. 2번은 feeling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이거 그림을 보면 뭔가 즐겁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 불확실함, 이런 느낌이 그 시청자로 하여금, 그 독자로 하여금 결론에 내리게 합니다. 여기는 아까 그냥 봐도 딱 봐도 보여서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여기는 불확실함이 나오네? 불확실함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지? 라고 뭔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나? 그래서 3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고른 학생도 많았는데 3번에서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딱 대상이 바뀌죠. 아까는 매우 표현을 해주는 그림. 누가 봐도 딱 봐도 다 쉽게 보이는 그림. 여기는 매우 이제는 익스프레션적인 작품. 내용이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고 3번은 긴가민가? 3번은 1번과 3번에 대한 대조 내용이구나. 그래서 1번, 2번 글이 그 일상생활과 닮아있는 누가 봐도 알기 쉬운 그림들 감상하는 부분이었고 3번은 거기와 이제 반대되는 그림, 표현적인 그림. 뭔가를 표현적인 그림이라는 소리는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 나왔어. 새로운 게 나왔어. 기존 거가 아닌 거죠. 이런 익숙하지 않은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하모니,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disquieting atmosp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지? 조화롭지 않지? 그러니까 어때? 그걸 감상하기가 조용하지가 않죠. 디스콰이어트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요동이 치는 거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왜 이래? 피카소의 얘들아, 예를 들면 피카소의 추상화를 봐봐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3번은 지금 1번, 2번과 정반대되는 그림 이야기입니다. 3번은 그래서 그 반대되는 조화롭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작품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화롭지 않고 디스콰이어트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읽을 수가 없다. 읽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뭐냐면 쉽게 해석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지? 발로 그렸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 전통적인 형태의 그림으로부터 departure, 출발했다, 떠나버렸다, 벗어나버렸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랑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런 그림들이 remind the viewer or reader,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상기시켜 주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구나. 뭐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작품을 감상, 감사, 평가. 감사, 감상, 평가. 감사, 감상, 평가. 여기서는 뭘까? 미술 작품 이야기니까. 감상, 그치? 그 전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구나.
그냥 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상상을 하면서 봐야 되는구나.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상기시킨다. 그래서 여기 그전에는 그냥 봐도 보였어요. 그냥 봐도 보였는데 매우 표현적인 작품에서는 그거가 조화롭지 않아서 그 결과 시청자가 딱 봤을 때 읽을 수가 없어. 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째야 돼?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this라고 했잖아요. this, 이 적극적인 참여니까 여기에 뭔가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this active involvement가 의미하는 게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3번은 그러나 이러한 그 추상화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어째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5번에 들어갔고, 들어갈게 5번밖에 없어. 4번도 아니니까. 여러분 4번 혹시 고른 사람 있어? 4번은 연결되지. disquiet에 조화롭지 않아.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치? 그래서 이해가 안 돼. 4번은 완전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은 다 맞았어? 됐어? 오케이. 41, 42. 맞았어? 틀렸어? 뭐 틀렸어? 42번을 틀렸어? 41번은 맞았는데? 오이씨. 안 그래?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 If you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이야기인가 봐. 비판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은 뭐다?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증거를. 즉 증거가 나왔어도 이것이 맞아? 라고 평가를 하고 확인을 깐깐하게 하는 게 비판적인 사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윤리적인 사고는. 그럼 윤리적인 사고는 윤리적인 것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겠네? 맞아.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넷째 줄 끝에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래.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게 윤리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 독특하다라는 소리는 다른 것이다. 별개다. 누구랑 별개다? 높은 수준의 컨셉추얼 윤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윤리와는 좀 뭔가 다르다. 이 작가가 말하는 윤리적인 생각이란 네가 알고 있는 그 윤리랑 다르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데? 하고 나오겠죠.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우리가 말하는 이 관점에서 말하는 윤리의 본성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란 뭐냐?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윤리란 no clear right or wrong이야. 네가 옳으네, 네가 틀렸네, 이게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둘 다 옳은 거죠. 애매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윤리란 옳은지 틀렸는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필요하다. 에센셜 필요하다. 뭐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윤리적인 이슈를 think through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think 동사 다음에 through가 들어가면 꼼꼼하게, 차분하게, 깐깐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read through 하면은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는 거고요. think through 하면 생각을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를 생각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rather than, 아니라. 뭐가 아니라?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누구를? 미리 prescribe, 처방된 이러한 윤리,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윤리를 따라갈 게 아니라 꼼꼼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잘 썼죠? 아까 이 사람이 말하는 윤리는 네가 알고 있는 윤리랑 다르다 그랬잖아.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윤리를 따라가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B. There is a need. 그래서 필요하다. Encourage recognition. 뭐를 장려해라? Recognition. 인식, 인지. 뭐라는 인지? 비록 윤리적이라는 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in accordance with가 뭐야? accordance with. 일치하여, 맞게. 뭐랑? principle of conduct. 행동 규칙이랑 맞게. 그렇죠. 행동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 규칙에 맞게 일치하여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옳은 거야. 코렉트한 것이야. 행동 규칙에 맞게 해야만 옳은 것이야.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윤리적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록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뭐라? 이 원칙이 뭐 할 수도 있구나.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구나.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원칙조차도 both between 사람들 사이에 within 사람들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윤리란 없다.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그 윤리라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것을 장려해야 된다. 됐습니까? 절대적인 윤리란 없다. What a person value. 그래서 결론은 사람마다 윤리가 다를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C. 한 사람이 value하고 있다가 동사 쓰면 뭐야? value. 명사는 가치고 동사는 가치 있게 여긴다죠. 한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relate to 관련이 있다. their social, religious or civic belief. 아하, 여기서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겠다. 그냥 가치관, 동사겠다. relate to가 동사니까 value가 명사겠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시민적인 이런 믿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누구한테? 그들의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 너가 공식적으로 배웠건 비공식적으로 배웠거든 그런 걸 뭔가를 배운 경험을 통하여 즉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학습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다. 됐지? 그 다음에 individual perspective.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 관점이라는 것이 maybe context dependent다. context가 뭐야? 맥락이니까 상황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황에 의존을 한다. 상황에 의존한다. 그 맥락에 달려있다. 맥락에 달려있다. 그 의미는 under different circumstance. 상황이 달라지면 different time. 시간이 달라지면 그 윤리가 어쩔 수 있다는 소리야. 달라질 수 있다겠죠.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그렇죠.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The same individual. 똑같았던 사람이 make different choice.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맥락에 달려있다. 잘 썼네요. 상황에 달려있다. 상황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뀐다. 맞네. D. 그래서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 and think ethically. 그래서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된다. personal factor. 개인적인 거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한 거는 윤리는 달라질 수 있다. 윤리는 달라질 수 있다. 절대 윤리는 없다. 이게 주제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라. 그것이 influence your own code of behavior. 너 자신의 행동 규칙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how, 어떻게, this는 그 사람마다 다른 요소들이죠. 사람마다 다른 요소들이 coincide 한다가 뭐야? 일치한다. 일치한다가 아니라 퍼스널 팩터는 사람마다 뭐 한다야? 다르다가 와야지. 일치한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다양하다가 와야겠죠. 여기는 coincide가 아니라 very 이런 애들이 오면 좋겠네. 다양하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은 절대 윤리란 없다. 윤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찾아야 돼. 그래서 1번은 크리티컬 리즈닝이 주인공이 아니죠. 윤리적인 사고죠. 그래서 1번은 날라갔고 3번 윤리적인 생각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항상 최우선순위 이런 말 안 나왔고 그래서 21번이란다. 41번은 윤리적인 생각이 3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윤리적인 생각 이렇게 키워드를 내놓는 게 오답일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윤리적인 생각이 워크, 걸음이다. 맞네? 개인의 마음속을 맞네? 3번이었네. 그 개인마다 다르다 했으니까 그 개인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4번은 윤리적인 이론을 탐험하기. 타인의 눈으로 이런 말 안 나왔죠. 타인의 눈으로 입장을 바꿔라 이런 거 안 나왔고 2번은 far-reaching 영향력. 광범위한 영향력. 윤리가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어디에? 행동 규칙에 윤리가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투머치하다 얘는.
너무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단어까지 해버렸어. 41, 42. 윤리란 절대 윤리란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메가 엔제 들어갈게요.